지난 11월 5일이죠. 이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되고 나서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지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만약 내일 선거를 한다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로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의혹들이 사실은 대부분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거나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것과 연결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뭐 한 가지씩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저희가 했다 이런 생색도 좀 내고 그럽시다. 이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면서 또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먼저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 사건,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윤우진 사건이에요. 네. 이건 선배가 줄기차게 보도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7월이죠. 이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 당일날 밤에 이제 저희 뉴스타파가 윤석열 씨의 이제 7년 전 음성을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촉발된 사건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뇌물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에게, 현직 세무서장, 현직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씨는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알선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의혹이 있었고, 이게 이제 뭐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고 해도 어쨌든 정치인이 된 윤석열 씨에게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해명을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아직 정확한 입장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그 인사청문회 때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할 때만 해도 당시에 윤석열, 당시엔 이제 총장 후보자인데 총장 후보자가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다 내가 그때 대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 전이죠. 한상진 선배가 또 윤우진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실토를 했는데 윤우진 씨는 어떤 일입니까 이건?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더라. 그 심지어는 저한테 아니 윤석열이가 자기가 변호사 소개해 줬다라는 걸 인정을 안 했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 보도가 이제 지난 7월달에 나갔는데 7월달에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여전히 자기는 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의혹은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 이해해줬던 사건인데 왜 다시 들추냐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총장 될 때. 네, 그렇죠. 당사자인 윤우진 씨의 실토가 공개가 된 이후에 윤석열 씨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윤우진 씨의 실토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윤우진이나 윤석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인데, 사실 윤우진 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동기는 없잖아요. 뭐 전혀 없죠. 뭐 자기가 뭐 윤석열 씨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처벌을 받을 만한 대상도 아닌 거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친동생과 친형제나 다름없는 윤석열 씨를 보호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윤석열 씨하고 같은 스탠스로 언론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제 윤석열로부터 이제 변호사 소개받았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연대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이남석이 문자 보내면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전화드렸다고 그 얘기는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건 기억이 나요. 지가 보냈다고 안 했어요? 나중에? 안 했다니까요. 끝까지? 네, 끝까지.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저희 팀의 후배 한 명이 야, 한상진 선배 진짜 멋있네요 막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본인이 이제 보도했던 것을 끝까지 이제 추적을 해서 막 확인을 해서 입증을 하려는 거잖아요, 기자로서. 네, 당연히 해야죠. 네, 후배가 멋있다는 말 직접은 안 했죠? 못 들었어요, 그런 말. 이 사건이 지금 근데 검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2019년 7월달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며칠을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고발을 해요. 근데 그 주광덕 의원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죠. 희한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그 고발장을 받아 들고서 수사를 안 했죠. 작년 말까지 계속 안 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수사가 이제 막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벌써 그때부터 지금 거의 한 1년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이 아직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사실은 최근에 윤석열 씨가 변호사 소개해줬다라는 그 뇌물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경찰의 의견서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검찰의 이제 불기소 결정 이런 게 공개가 됐는데 네. 보니까 공개가 된 게 모르겠지만 아니라 선배가 공개를 한 거죠. 예, 예, 공개했죠. 제가 네.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검찰 수사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윤우진 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다 배제를 하고 윤우진에게 유리한 증거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식의 불기소 결정문이 나오는데 윤우진 씨의 개인의 뭐 힘만으로 그게 가능했겠냐? 이 검찰 내에서 윤우진 씨를 비호하는 세력이 없었으면 도대체 이런 불기소 결정문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여기에도 여전히 뭐 윤석열 씨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 씨가 당연히 답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 단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윤우진을 봐준 검찰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윤우진 씨가 온갖 곳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뇌물을 줬다라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고 그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는 또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또 나오고 계좌로 돈이 오고 간 것도 다 나오고 다 됐네. 이게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그렇게 계좌로 주고받은 거는 빌린 돈이다. 어허. 그리고 이거를 목격했거나 직접 전달했다는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예, 뭐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니까 뭐 거짓말할 뭐 유인이 충분하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보도를 할 때 저희 뉴스타파만 보도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언론이 이제 같이 이제 그 문건을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이 문건을 검토한 이제 전직 검사가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했는데 그 전직 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기소 결정문을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아까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검찰 수사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아니다 이 의혹뿐만 아니고 사실은 윤우진이라는 사람의 사건을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 놓은 걸 검찰이 거의 덮다시피 해서 불기소를 처분을 했는데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이 윤우진 사건에서 윤석열 씨가 해명해야 될 건 총 3가지입니다. 첫째는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그건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뭐 해명을 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윤우진 사건을 검찰이 그 무마하고 때려 막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내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윤우진 씨가 받았던 뇌물들의 규모가 꽤 커요. 이제 1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골프비 대납 이런 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납받은 뇌물로 받은 골프비를 윤석열 씨가 같이 골프 치면서 같이 썼다라는 의혹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가지 전부 다 윤석열 씨가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될 문제다라는 거고 단순하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니 안 줬니 이걸로 그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윤우진 사건보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의 훨씬 더 큰 아킬레스건이 부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여요.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혐의가 확정이 되거나 예비 영부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김건희 씨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대선 판국에 상당한 파장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저희 뉴스타파 보도로 이제 촉발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을 임보 씨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 2월에 첫 보도를 했고요. 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해서 계좌와 돈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과 김건희 씨가 거의 1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어떤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이는 이런 특수관계. 항상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김건희 씨는 그걸 받고 뭐 요거까지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도 이후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렇죠. 다른 언론들도 김건희가 경찰 내사의 주요 피의자가 아니다라는 경찰 입장만을 대문짝만하게 쓰고 또 뭐 수사기관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내사 보고서를 제보한 경찰관만 막 수사를 했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10월에 수사 지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던 그 사람, 저희 보도를 보면 저랑 통화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서 3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주범이라고 저희가 지목한 그 사람, 이모 씨, 이 사람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2명만 구속이 됐고 이 사람 도망간 상태고 또 이제 당시에 저희가 보도에서 그 증권사 임원도 저희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주가를 띄우려면 어쨌든 증권사에서 막 좋은 이 리포트도 내주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도 얼마 전에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 거의 확인이 된 것 같다. 검찰 수사로. 마지막 남은 부분. 여기에 과연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가 네. 꽤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추석 전에 김건희 씨 소환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추석이 지난 지 한참 지났고 아마 그 추석이 내년 추석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부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주가 조작 사건 취재했던 경험으로 보면 사실 이 전주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그 뒤에 힘이 작용했는지. 주로 이 전주들은 또 정관 변호사를 막 그렇죠. 뜨르르한 정관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도 검찰이 이게 전주라는 이유는 전주는 어떻게 보면 검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소 대상에서 네. 이런 좀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또 넘어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사건을 저희가 보도를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직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윤석열 씨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맞아요. 일이다라는 네. 식으로 해명했었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좀 나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이 큰 흐름에서 하나로 봐야지. 네. 주가 조작이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야 김건희 씨는 이 주가 조작에서 별로 이득을 못 봤다.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기소 못한다. 라고 해서 이 의혹이 없어지는 거냐. 또 그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계속 경제적인 이득을 네. 받았는데 네. 그렇다면 당연히 권오수란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이런 경제적 이득을 줬을까? 뭐 그리고- 뭐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줬을 때 그러면 그것이 오로지 김건희만 보고 줬느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검사 윤석열 씨나 다른 검찰들과의 네트워크를 보고 줬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규명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서 예.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뭔 해명을 한다면서 장고 증명을 공개한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죠? 예, 했어요. 근데 이 장고 증명 공개한 이후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네. 윤석열 씨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했는데 음. 인정을 했다는 게 중요하긴 해요. 아, 이 장고 인정을 증명 했다. 공개 네, 이전에 네. 주범인 이모 씨라는 사람하고 내 와이프인 김건희 씨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 뭐냐면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 출신이어서 매우 유능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계좌와 이걸 맡겼다. 돈을 맡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매를 하도록 했다. 요까지는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런 태도는 아닌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그럼 바뀐 많이 거죠. 발전했네. 많이 발전한 거예요. 네. 그제 생각엔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네. 그것까지는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그렇지. 때문에 네.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일단 중요하고 잔고 증명을 공개한 걸 저도 봤는데 이런 거예요. 요 주장의 요지는 이렇게 몇 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도 맞다. 맞는데 이렇게 몇 번 계좌를 맡기고 거래를 하다가 수익을 못 내서 내가 회수해 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공개된 잔고 증명의 시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아직 안 올라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잔고 증명의 매도 내역은 안 나오거든요. 그 시점에서만 계산하면 손해 났다는 게 네, 윤석열 네, 캠프의 네. 주장인데 매도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주식은 나중에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의혹을 더 깔끔하게 해소하려면 그 주식을 언제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뭐 잔고까지 다 이제 공개하고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결백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작전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이것도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겠지만 네. 이게 또 드러나면 윤석열 씨의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죠? 네. 되는 본인이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난 6월 달에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 입으로 네. 자신과 관련된 무한 검증을 받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과 관련돼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건 이제 두 가지. 제가 네. 말씀드렸던 뭐 윤우진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이 김건희 사건도 그렇고 유독 이 두 사건에 대해서만 하여튼 해명이 오락가락한다거나 뭐 제대로 해명을 안 하는 일이 맞아요. 벌어지네요. 예. 뭐 어쨌든 끝을 좀 봐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예. 봅니다. 네. 끝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검찰 손에 넘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검찰이 키를 쥐게 됐어. 이번 대선도.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네. 예. 매번 뭐 대선 때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 대선만큼
검찰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준 대선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진짜 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이게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어쨌든 뭐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충분히 국민적인 검증 이런 건 좀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공론의 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검사들 손에 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보를 다 쥐고 자기들의 논지에 맞는 정보만 공개하겠죠. 자, 근데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도 사건이지만 지금 뭐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해서 시작된 사건은 아니지만요. 속칭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지금 되게 크잖아요. 시인보 기자 또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또 피해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윤석열 씨가 또 해명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서. 작년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 총선 출마 후보자였던 김웅 전 검사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발장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MBC에서 보도한 검언 유착 사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결되어 있던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두 가지 보도가 매우 잘못된 보도고 정치적 기획에 의한 보도이니 이것을 보도한 기자들과 그것을 사주했다고 자기들이 믿는 정치인들을 처벌해라 라는 게 이제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저도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어땠어요 분위기?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는 분위기인 건 같더라고요. 이 사건을 가지고 과연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자를 뭐 소환을 한다거나 기소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제가 선배랑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선배가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봤죠, 저도. 왜 그렇게 보셨어요? 자, 일단은 이 뭐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를 좀 봐야 되잖아요.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검사 통일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사정보 정책관이에요, 그죠? 이게 대검찰청 이제 총장이 이제 직활부대 같은 곳인데 그 자기신의 직활부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총장의 개인적인 비위 혐의와 관련돼서 고발장, 입장문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미친 정책관이 자기가 모시는 총장의 지시나 허가나 허락이 없이 이런 식의 고발장을 만들어서 외부로 유치를 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정보 정책관이 뭐 내 직속 부하도 아니고 뭐 우리 사단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그 검찰 조직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콧방귀를 낄 얘기고 설사 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나의 허락 없이 한다 그러면 아마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정상적이라면 총장이 징계를 했어야 될 사안이에요. 자기 허락 없이 했다면. 근데 이제 총장은 뭐 그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나와 있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어쨌든 당시에 현직 검사이면서 수사정보 정책관을 맡고 있었던 손준성 씨가 정치권에 발을 내디든 당시 김웅 그 총선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보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 제보자하고 나눈 대화 녹음 파일까지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명이 있겠죠.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있는 이제 손준성 포함 이제 몇몇 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 검찰총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김웅을 포함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룹이 있을 텐데 이 그룹 간에 오고 갔었던 얘기는 그게 뭐 직권 남용이 될지 뭐가 될지 어쨌든 법적으로 어떤 걸 이제 의율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 의혹인 것만은 좀 분명하다고 보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 고발장이 실제로 그대로 뭐 고발이 이루어져서 뭐 이게 현실화 됐는지 안 됐는지를 떠나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건 윤석열 씨 본인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씨가 구속시킨 공직자가 수십 명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같은 기준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이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뭐 저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니라면 윤석열 후보 앞에서 끊기던 윤석열 후보까지 이제 타고 넘어가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던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씨는 지금 이제 법조인이 아니고 대선 후보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인은 법적인 책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 책임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청 내에서 벌어진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느냐?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조국 사건이 터졌을 때 윤석열 씨가 2019년 그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했었던 얘기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묻죠. 이 조국 사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이 정도의 사건은 이런 사건은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건은 검찰총장의 승인과 결심 없이는 맞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지 않고 그냥 개별 사건일 뿐인 그 조국 사건도 그럴 정도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본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네 안 하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처벌하네 안 하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수사를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발장을 만들고 어딘가에 두고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씨가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건 문제고요. 알았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따지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전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저는 윤석열 씨든 뭐 누구든 간에 이걸 공론회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자료도 좀 제대로 된 걸 제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돼서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뭐 윤호진 씨의 뭐 뇌물수 사건, 윤석열 씨의 이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얼마 전에 낸 책이죠. 네. 윤석열과 검찰개혁 이 책에 이 자세한 그 취재의 뒷얘기까지가 들어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이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랑 한상진 선배 특히 저희 두 사람이 왜 너네는 윤석열만 그렇게 보도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사실 저희는 윤석열 씨가 뭐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거 뭐 전혀 생각 없이 했던 맞아요.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 검증, 뭐 고위공직자 검증, 고위공직자 검증, 그리고 검찰 개혁 뭐 이런 거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 보도를 계속 해왔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뭐 여기에는 무슨 뭐 사심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 취재도 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뭐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정치 이벤트고 이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성역 없는 취재 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뭐 저희 뉴스타파의 뭐 사명 같은 거니까 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성역 없는 취재 보도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